안녕하세요. 인간관계를 연구하는 1인입니다. 영상 2편에서는 사이좋은 형제자매 온의로 키우는 아주 간단하고도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오늘의 팁은 훈육할 때에 있습니다. 아이들은 야단 맞을 때, 특히 부모가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야단을 칠 때 상처를 아주 많이 받아요. 상처받기 쉬울 때 상처 주지 말아야 한다는 걸 먼저 강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애들끼리 싸우면 정말 속상하고 힘들잖아요. 애들이 다투는 게 아이들의 호전적인 성격 탓일까요? 유전 탓? 아닙니다. 압도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중재자, 즉 부모의 역할입니다. 문제가 후천적인 것인 만큼 고치거나 습관들이기도 쉬워요. 제가 단언컨대 후천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요. 다투려면 상대가 있어야 하잖아요. 일단 태어나 봐야 형이나 동생을 만나고 또 자기가 형이 되건 동생이 되건 위치가 생기잖아요. 거기서 부대끼며 다툼과 타협하는 법을 배우게 되니까요. 요즘은 한 자녀 키우는 집이 많아서 또는 제가 이제부터 예를 들어 보이는 아이들의 연령대가 달라서 이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응용하거나 확대해서 생각하시면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집에 있는 성냥이나 라이터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애들한테 손대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꼭 엄마만 옆에 없으면 개구쟁이들은 뭐든 저지르죠. 둘째가 호기심에 라이터를 꺼냅니다. 애들은 또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죠. 큰애가 안 돼! 하며 획 낚아채요. 표정도 거만하고 무섭게 어른처럼요. 그럼 동생은 어때요? 형이 하는 말과 엄마 말씀과는 또 다르잖아요. 잠깐 제가 아는 지인 이야기를 할게요. 둘째가 큰애랑 11살이나 차이 나는 늦둥이가 있어요. 기어다니는 겨울수인데도 불구하고 눈치가 엄마 아빠한테는 온갖 재롱을 부리며 생길거리는 것과는 다르게 동생이라고 너무너무 이뻐해주는 자기 언니한테는 대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나이 차이가 나도 잘 돌봐줘도 부모 말씀과 동기의 말은 다르다네요. 어떻든 형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더 하죠. 그래서 형 말 무시하면 형은 형대로 또 화나고 그러다가 결국 한 대 때리고 밀고 싸움이 나요. 울고불고 하다가 하나가 다치고 사소하지만 어릴 때는 잠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일상입니다. 그제서야 엄마가 나섭니다. 먼저 시비 건 사람이 누군지, 그렇다고 왜 때리냐 말로 하지. 아무리 객관적인 중재를 해도 아직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양쪽 모두 불공평하게 느낄 겁니다. 우리도 어릴 적 기억을 되짚어 보면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엄마 마음은 엄마가 되어 보아야 한다고들 하죠. 또 아이를 둘까지 낳아도 모른대요. 셋은 낳아봐야 조금 헤아린다 하더라고요.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아이에게 야단칠 때는 다른 아이를 의식하고 말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첫째 아이에게 야단칠 때는 야단치는 모습을 지켜보는 둘째를 의식하며 말해야 해요. 둘째의 입장을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둘째의 눈높이에서 형의 행동이 이해되도록 첫째의 행동을 풀어서 해석해 주어야 합니다. 보세요. 첫째한테 말합니다. 너 동생이 라이터 만져서 못하게 말린 거야? 가만 놔두면 엄마가 알아서 동생 혼낼 텐데. 너 동생이 엄마한테 혼날까봐 그랬구나. 그럼 큰애는 끄덕끄덕 하죠. 또 덧붙여요. 아, 만약에 엄마가 못 봐서 동생을 야단 못 쳐도 위험하니까 다칠까봐 빼앗을 수밖에 없었겠네 하면 완전 끄덕끄덕 하죠. 그럼 동생 걱정하는 네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그냥 화내고 빼앗으니까 동생이 네 맘 모르잖아. 그리고는 살짝 고칠 점을 더 이야기해주면 형은 동생을 울려서 자기가 혼날 줄 알았다가 자기 마음을 선하게 읽어주는 엄마 말에 그냥 기분이 확 펴집니다. 듣고 있던 동생도 조금은 느끼는 게 있겠죠. 이번에는 동생 차례입니다. 물론 이제 큰애를 의식해야죠. 너 형이 때려서 서운하지? 혹시 형이 좀 부드럽게 얘기해주면 말 잘 들었을까? 라고 다음부터 하면 좋을 모범 답안 같은 것을 슬쩍 제시해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네가 라이터같이 위험한 거 들고 있는 다급한 상황에 동생아 그거 위험하니까 만지지 마. 엄마한테 혼나잖아. 형 말 좀 느리게 하잖아. 근데 이렇게 말할 여유가 있을까? 일단 너 안 다치게 하고 봐야 하는데 혹시라도 불나면 모두 큰일이지만 너 불에 데이면 어떡해? 이쯤 하면 애들은 자기네끼리 화해합니다. 동생이 먼저 형한테 대부분은 사과하는데 또 사과하지 않아도 형은 마음이 풀립니다. 왜냐면 엄마가 자기 마음을 알아줬으니까요. 형한테는 엄마가 더 신경 써야 할 게 있어요. 대부분의 엄마들은 동생이 태어나는 순간
그 어리던 첫째가 갑자기 다 큰 애로 보인답니다. 동생이 태어나면서 자기한테는 관심이 끊어진 듯한 그 상실감은 어른으로 비유하자면 상처한 느낌, 배우자를 잃은 고통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랍니다. 어려서 표현을 못할 뿐이지 너무나 힘든 감정을 견뎌야 하는 첫째들에게는 각별히 이해해주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꼭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장난감을 갖고 놀 때도 동생은 형이 가지고 노는 것만 꼭 자기도 하고 싶어 해요. 그걸 달라고. 형은 자기가 먼저 갖고 놀기 시작한 것인데 왜 줘야 하냐고. 억울하죠. 서로 뺏으려다 또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번엔 동생한테 먼저 물어요. 너 형이 갖고 노는 거 너도 해보고 싶었어? 형이 하는 건 다 좋아 보이는구나. 근데 너 형 무지 좋아하는구나. 좋아하지 않으면 형이 하는 것에 별로 관심 없을 텐데. 보통 사람들은 싫어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건 싫어하거든. 하고 말하면 평소에 늘 싸워서 형을 싫어한다고 느끼던 동생도 눈을 깜빡깜빡하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리곤 아, 내가 형을 좋아하고 있나 하고 긍정적인 신선한 충격을 받아요. 형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동생한테 어떤 존재인지 뭔가 몰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너 혹시 형이 조금만 더 갖고 놀다 줄게 하면 알았어 하고 다른 거 하면서 기다렸을까? 라고도 물어봐요. 둘 사이에 앞으로의 규칙 같은 것을 만들도록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고요. 형한테는요, 먼저 갖고 노는데 막무가내로 달라고 하니 황당했겠다면서 이해해줘요. 그냥 말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애들한테는 너무 어려워요. 그냥 동생이 제3자로서 형과 엄마의 대화를 들으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데 훨씬 효과가 있어요. 만약에 동생이 형 나도 레고 갖고 놀고 싶어 라고 예쁘게 말했으면 같이 놀아주거나 조금만 갖고 놀다가 줬을까? 라고 형에게도 앞으로 하면 좋을 방법에 대한 약속도 슬쩍 받아둡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게 좋지만 이때 엄마가 말을 더 많이 해서 물어보는 이유는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된 건지 말하게 하면 각자 입장에서 유리하게 말하기 때문에 고자질하는 분위기가 되어버려서 듣는 입장에서 얄미운 마음이 생겨 서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론 엄마가 할 말만 착한 의도만 짚어주는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상황을 잘 모르거나 다른 방법을 시도하고 싶으면 엄마가 상황을 다시 볼 수 있게끔 재연을 해달라고 하는 대신에 형과 동생의 역할을 바꾸어 해달라고 하는 방법도 괜찮아요. 그러면 하다가 연기력도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트콤이나 개그가 되어버려서 자꾸 웃게 돼요. 야, 내가 언제 그랬냐? 아니야, 형 그랬잖아 하면서요. 이렇게 웃으면서도 서로의 입장이 되어보는 간접 경험은 남거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건 정말 부분적인 한 예일 뿐이에요. 상황이 다양하게 나타나더라도 야단 맞는 아이보다는 듣고 있는 아이를 의식하며 훈육한다는 원칙만 지키면 정말 아이들이 변해요. 제 어릴 적 경험인데요. 한 번은 케이크 있었는데 오빠랑 나누어 먹어야 했어요. 그땐 케이크 정말 귀했거든요. 서로 많이 먹고 싶어서 분위기가 살짝 살벌해졌어요. 그때 어머니가 누가 자를래? 자를 사람 정하고 먼저 고를 사람 정하자 하시는데 갑자기 머리가 탁 트이는 느낌이었어요. 어렸던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 그만한 진리가 없어 보였어요. 그 말씀 덕분에 이후론 나누는 것 가지고 스트레스 받거나 다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나치면서 부모가 가볍게 한 말들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일상의 모든 말을 깊이 생각하고 무게를 둘 수는 없겠죠. 훈육할 때만이라도 더 따뜻하고 신중하게 말한다면 그 시간이 상처를 주고받는 험악한 분위기가 아니라 서로의 애정을 더욱 돈독하게 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돈독함을 쌓아두면 나중에 사춘기도 무사히 넘길 저력이 생긴답니다. 지금까지 가정에서 더 많은 행복이 샘솟도록 또 그 속에서 자라날 우리의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만족을 느끼며 반듯한 인격체로 자라나길 바라는 선배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행복한 훈육 시간 만드세요. 그리고 오늘도 행복하세요.